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10월 29일 오후 7시경입니다. 자, 이 방송은 10월 29일 7시에 촬영이 되지만 12월 30일 날 오전 7시경에 업로드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는요. 국내외적으로 이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 줄탄핵 사태, 그것이 바로 이 헌법재판관들을 압박을 해서 6인 선고 체제로 선고를 받고 그래서 조기 탄핵을 유도하기 위한 그들의 놀라운 노림수가 숨어 있다는 그러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 줄탄핵에 대해서는요, 이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거에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뭐 일간지든지 어디든지 심지어는 조롱조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 세계적으로 이 조롱을 받는 그러한 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국내적으로 이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줄탄핵을 진행을 할까? 그들이 정말 과연 바보일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하면요.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6인 선고 체제로 탄핵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조기 대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대행들, 행정 관료들을 압박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두 번째 이 노림수가 있는, 소위 말하면 이 그들에 의하면 양손에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줄탄핵 사태다. 자, 오늘의 방송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대통령의 탄핵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그 3분의 2인 6인이 찬성을 하면 되고 7인의 재판관이 참석을 해서 6인 이상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6인 선고 체제로 끌고 가서 조기 대선을 바로 직행을 하기 위한 그들의 노림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인 선고 체제로 끌고 가서 바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려는 것이 바로 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노림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보수 쪽에서는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만이 그것이 바로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고, 보수 유튜버들도 그렇게 이렇게 방송들을 하는데 참 이렇게 안타깝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줄탄핵이라는 것이 헌재의 그 6인 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빠른 선고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왜 그런 것이냐면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절대 이 사회 현상과 동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보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것이면 큰 것일수록 그것이 바로 형량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살인보다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가 선고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특정 사람을 살인했다면 그 사람과의 무슨 관계에 의해서, 원한에 의해서 치정에 의한 것이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살인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거기 때문에 이 양형 기준에 있어서도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는 큰 거거든요. 즉, 이 법률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어떤 보면은 재판관들이 사회 여론에 반영을 한다, 여론의 눈치를 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이 법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고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의 파장과 그 파괴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 줄탄핵을 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총리가 탄핵이 되고 최상목 재정경제부 부총리 체제로 대행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되니까 벌써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총리 대행까지도 탄핵이 돼버리니까 벌써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완전히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고 국내적으로 엄청난 지금 손실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민주당이 또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을 다 끝까지 한 명 남을 때까지 다 탄핵한다고 선포를 했고, 심지어는 한 방에 다 탄핵을 시켜버리자, 이런 주장까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에 국내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거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바보입니까? 자, 그렇다면 뭐냐? 헌재를 압박을 하는 거죠. 자, 빨리 6인 선고로 해서 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자. 6인 선고 빨리 해라. 자, 이런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분의 1, 6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선고가 되는 건데요. 정족수는 7인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여러분 아시는 대로 6명이라는 거죠. 자, 그것은 헌법에 일단은 위배되는 겁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에요. 7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6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 탄핵에 선고하는데 심리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심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고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고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6인 선고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래도 이 뉴스 자막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6인으로 선고를 할 수 있는지 계속 논의 중이다. 본래는 법률상으로는 7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6인으로 선고가 가능한지를 계속 논의 중이다. 이런 자막들이 계속 나왔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상태를 계속 민주당에서 줄탄핵한다고 하니 그것은 국내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대한민국의 손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데 그것을 더 이상 이 법률이 재판부가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인 선고 체제로 가자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일단 넘어는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한 팩트인 겁니다. 자, 팩트인데 자,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한 총리가 그 대행이 자기가 이게 여야가 합의하라고 한 사항은 뭐냐면은 대행인 내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유효한지 안 한지를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야를 우리가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을 한 총리가 임명해도 좋다고 당연히 푸시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행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대행도 안 하고 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건데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자, 전혀 직무가 정지된 상태죠. 그럼 대행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된다. 누가 그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냐 도대체.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4월 18일 되면은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헌법재판관 4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8일 이후 때부터는 헌법재판소라는 그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없어진 상태로 대한민국이 다음 대통령 선거 2년 이상 남은 이 시기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무정부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겠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푸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기부조적인 거지만 행정관료 그 대행들에 대해서 이 탄핵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는 거죠. 자, 이 탄핵이라는 건 뭡니까? 공무원으로 보면 파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게 되면은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연금을 받지 못하죠. 연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떠한 예우도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별 4개짜리 포스타가 대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행정관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은 따를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닌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광란의 칼춤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걸리면은 전부 다 심지어는 그냥 뭐 옛날에 그 연산구 때 신원패 말만 하면은 그냥 그 모가지를 다 날려버리는 목에다 신원패라는 걸 채웠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뭐 조금만 말하면 내란 선전죄란 그 형법상의 조항이 있나요? 제가 형법 조항을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 문명국가라서 제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죄라도 법률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자, 제가 형법 조항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법률적인 상식으로는요, 형법에 내란 선전죄라는 건 없어요. 내란 선전죄는 죄는 없다고요. 이런 용어를 누가 만들어내서 정말 쓰고 있는지 참 제가 가당키도 않고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이 행정관료들에 대해서는 그 굉장한 이 압박이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줄탄핵을 하는 것은 그들이 조기 탄핵을 위한 그리고 조기 대선을 위한 양손에 이 꽃놀이패를 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자, 6명으로 선고를 하면 그거는 민주당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9명이 선고를 하게 되면은 1명, 2명, 3명이 반대를 해도 6명이 찬성을 하면은 이 선고가 되는 것인데 6명이 선고해가지고 1명이라도 삐끗하면은 그거는 탄핵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들 보면은 공중파들 나와가지고요. 그 헌법재판관 6명에 대해서 정치 성향을 또 분석을 해요. 참, 이 보면은 참 어이가 없고 웃어 죽겠는데요.
보수 성향이 누가 있고 뭐 민주당 성향이 누가 있고 이런 분석을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 이 사람들이 과연 헌법을 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두뇌가 부족한 것인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탄핵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가 명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OX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탄핵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계엄 선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그 계엄 선포가 헌법에 근거한 것이냐, 즉 말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었느냐, 이걸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를 말하면은 그 계엄 과정에서 또 위헌적인 요소가 없었느냐, 이걸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그 계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뭔가,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이 세 가지를 OX로 따져볼 거예요. 따져볼 건데, 다른 것을 뭐 정치 성향이 있냐 없냐, 다른 사건들 같으면은 뭐 형량을 감량하고 감안하고 이런 것이 뭐 정치 성향도 반영이 되지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하게 그 OX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즉 계엄 선포란 것은 헌법 우리가 71조인가 77조인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 계엄의 선포에 대해서는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서 군병력을 동원하거나 또는 그런 전시에 준하는 국가 사회 안녕 질서를 유지해서 군을 동원할 때 필요가 있었을 때 계엄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발표할 때에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전시에 준하는 사회 혼란이 있었는지 그래서 군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본다면 그런 사태가 없었다는 것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여든 우든 간에 관계없이 다 그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위헌 요소가 있는 계엄 선포라는 것에서는 어떤 누구도 이거는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거는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인 것이고,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고 민주당에서 뭐 예산을 깎았고 계속 탄핵을 하고 누구를 탄핵을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걸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문제들인 거죠. 자, 예산을 깎았다든지 누구 탄핵했다든지 이런 거 정치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또 형사적인 문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 영장을 부정선거하는데 발부를 안 할 것이다. 그건 추측인 것이고요.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그것이 군대를 동원할 계엄을 선포할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거의 누가 봐도 이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계엄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뭐냐면요. 계엄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될 것이거든요. 자, 근데 계엄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 계엄이란 건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 제적의원의 가반의 찬성이 있으면 그건 요구가 있으면은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고 선조치에서 계엄 선포를 하고 그것을 국회에 바로 통보를 하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좋다 아니다 이거 OX를 해가지고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국회가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300몇십 명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죠. 형식만 문의만 국회를 봉쇄하는 문의를 취한 겁니다. 정말 이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국회를 장악을 하려고 어쨌든 간에 300몇 명을 동원을 하면 실효성이 있었든 없었든 자,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정치 활동 계엄을 해제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요소였죠. 자, 이것은 분명히 헌법적으로 위헌 요소인 것은 100% 맞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1,000명, 2,000명, 3,000명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했어야 되는데 담 넘어가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다 마무리해서 막지 말라고 했죠. 계엄 해제를 막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병력을 동원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이 계엄이 위헌적인 계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300명의 투입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든 간에 계엄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자, 사회적인 파장. 이거 엄청나게 크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이건 뭐 누가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논쟁의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1, 2, 3 이거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탄핵이라는 것은 뭐 거의 100% 찬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자, 이번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요, 저 변호사들 나와가지고요, 뭐 정치 성향이 어떠니 저떠니 참 진짜 이 사람들이 헌법을 제대로 진짜 공부 한 전이라도 해보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두뇌가 어디가 어디가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이 사태를 뭐 정치 성향을 따지고 앉아있고 이런 사태를 하는 거 보니 상대 진영들은 얼마나, 물론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조회수 올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 보수 우파들의
목마른 갈증에 화답하는 그러한 조회수 올리기 방송을 하는 것이라면 제가 별도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 우파 이 국민들을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기 대선은 이 필연이라고 보셔야 돼요. 조기 대선은 필연이라고 보셔야 되고, 자,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이 재판을 미룰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사태가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한 2년 이상 남았는데 그 임기까지는 아무도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탄핵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4월 18일 넘어가면 헌법재판소 기능 자체가 마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으로 대혼란이 오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런 비상사태에 직면해서는 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같은 견해를 밝혔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 6인 심리 체제로 가는 것을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조기 대선은 필연이라고 보셔야 되고, 제가 이 방송에서 지금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조기 대선이 필연이라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테마주에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테마주가 수십 개지 않습니까? 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것까지는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밀접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제가 뭐냐면은 우리 정치 상황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바로 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제시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법률적으로는 7인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사태들은 법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해석해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은 6인 체제로 탄핵 선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만약에 6인 체제가 아니고 7인 체제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런 불행의 상태가 오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나의 바람, 나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대한민국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당신 뭐 사꾸라냐 이런 말씀을 할지 몰라도 제가 2019년도에요, 제 방송을 찾아보시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또 이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 리얼미터 그 당시 2019년도에 우리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한 10여 명 이끌고 제가 리얼미터까지 항의 방문했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나의 바람, 나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드렸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이 엄중한 정치 현실에 마주쳐서 우리가 실제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재명 종목에 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